무지성으로 1타 강사 풀거리 타잖아요? 수능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빡대가리 선생 빡쌤입니다. 오늘은 5등급도 최소 2등급 그리고 최대 1등급까지 올려줄 수 있는 수능 영어 커리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허수들 대다수가 1타 강사 풀커리를 타고 어중간한 등급을 받습니다. 대체 허수들은 왜 이렇게 풀커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물어보면 커리 혹시 고향이 인도 뉴델리인가요? 답답해서 영상 찍습니다. 허수들이요, 이맘때 이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조정식 풀거리 타면 1등급 가능? 네, 가능하지만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요. 무엇보다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영어에는 시간 최대한 아끼고요, 국수탐에 시간을 최대한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 풀커리를 타겠다? 이거는 국수탐 등급을 버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극악의 난이도를 찍어도 1컷이 96점 이상이던 3평 시절이 아니에요. 9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1등급 때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90점까지 효율적으로 찍게 해주는 꿀통 컨텐츠만 골라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어에 들이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셔야 합니다. 제가 강사 풀커리를 사지 말라 하는 이유는 강사마다 잘 만든 컨텐츠가 있고 못 만든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임영학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 리드앤로직은 정말 훌륭하지만 최근에 런칭한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성형도요, 눈 자라는 의사가 있고 코 자라는 의사가 있고 다 달라요. 연인들도 집도의 한 명한테 모든 수술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강사의 풀커리를 타기보다는 파트별로 좋다고 소문난 강사님들의 꿀통 컨텐츠만 골라 들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학생들이 어떤 강의 들을지 커뮤니티를 가잖아요. 온 세상이 바이럴입니다. 오르비나 수만이의 입시 커뮤니를 가잖아요. 수험생인 척, 의대생인 척 은은하게 특정 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댓글마저도 그거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어쩔 땐 까는 척 하면서도 그래도 누구누군 좋더라는 식으로 바리에이션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조명받아야 할 강사님들이 더 인정받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럴 하나도 넣지 않고 파트별로 제가 느끼기에 진짜 훌륭하고 제가 영어 고전백을 찍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숨겨진 꿀통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단어, 구문, 독해이론, 기출분석, 문제풀이 이 5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추천드릴 거고요. 이 5가지만 파트별 커리만 잘 따라가도 아무리 빡통이어도 최소 2등급은 받습니다. 저 역시도 노베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커리 그대로 따라갈 거고 제 과외 학생에게도 그대로 추천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장. 단어장은 저는 크게 2가지 추천합니다. 워드마스터 노랭이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 이 2권 중에서 취향껏 고르세요. 워드마스터 노랭이는 정말 수능에 필요한 단어들로만 꽉꽉 눌러 담았고 쓸데없는 부가 정보가 없어서 매우 담백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능률복화 어원편이 더 좋았어요. 능보에서는 수능에 빈출되는 어원의 뜻을 함께 알려주거든요. 이게 은근 유용해요. 왜냐하면 기출 풀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분명 나오거든요. 이때 능보에서 배운 어원으로 그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 기출 풀 때 드비한테 뜻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느는 멀리 떨어지다라는 의미고 이하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2개 어원의 의미를 잘 결합시켜서 뭔가 마이너스다, 뭔가 부정적이다는 느낌을 갖고 그 드비안트라는 단어를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 능률복화 어원편을 27회독 정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단어는 기출 풀다 모르는 단어를 따로 노트로 정리해서 암기했어요. 괜히 양 많은 단어장 사놓고 보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휘끝 같은 거 정리하자면 워드마스터나 능률복화 어원편 둘 중에 하나로 단어를 커버친 다음에 기출 분석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따로 노트로 정리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두 번째, 구문. 제가 구문은 먼저 걸러야 할 컨텐츠 특징부터 정리할게요. 지나치게 문법 지식 위주로 가르쳐서 실전 해석에 도움이 안 되는 강의가 간혹 있어요. 특히 인강이랑 동네 학원 과외가 그렇거든요. 이런 건 진짜 걸으셔야 되고 여기다 너가 돈을 쓰는 거는 네가 허공에 돈 날려도 괜찮은 부자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문법 지식이 많을수록 독이고요, 실전 해석에 방해됩니다. 수능장에서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최소한의 문법 지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제기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같은 문법 지식을 떠올릴 건가요? 그러면 해석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문 강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수능에 필요한 웬만한 문법을 다 커버하되 온전히 실전 해석을 위한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문법 지식이 최소화되고 심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만족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정식 믿어봐 문장편 중급용, 그리고 조정식 괜찮아 문장편 초급용, 그리고 임영학의 신텍스 중급용, 이 3가지예요. 제가 학생들 과외하면서 짬내서 다 수강했어요. 개인적 소감으론 이 3가지 컨텐츠 다 훌륭한데 제가 특징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조정식 선생님의 컨텐츠는 구문 해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 지식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문법 요소가 잘 적용된 여러가지 예시 문장들을 다양하게 채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반복 학습하기에 좋았고 체화까지
끝까지 자동으로 도와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개인적 인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믿어봐 문장편은 기본은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좋고 좀 더 실전적이고 심화까지 포함한 구문강이라서 익히고 체화하는 용도입니다.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랑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괜찮아 문장편은 초보용입니다. 저는 뭘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수능 지문 하나 읽어보세요. 해석이 힘들면 괜찮아부터 들으시고요.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해석이 되면 믿어봐 문장편이나 신텍스부터 수강하길 권할게요.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는 학생들이 부정확한 해석을 하는 케이스를 8가지로 소개했고 이 잘못된 구문 독해 습관을 클리닉하고 교정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8가지 교정을 온전히 자기 걸로 체화하면 해석이 정말 매끄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름칠한 것 마냥 진짜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교재 9챕터에 전지사를 이미지로 알려준 파트가 있거든요. 이 챕터 때문에 해석의 부드러움이 극대화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베 하위권이 신텍스의 내용을 온전히 흡수하기엔 약간 벅찰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내가 5등급 이하 초보자다. 그럼 조정식의 괜찮아 문장편으로 기초 개념을 먼저 닦아놓고 그 다음에 신텍스로 갈지 믿어봐 문장편으로 갈지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독해 이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독해 이론 강좌는 추천할 만한 컨텐츠가 없어요. 완벽한 왕도를 제시하는 컨텐츠가 현재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자신있게 은선진 선생님의 나논독을 추천드렸는데 2022년 이후로 은선진 선생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논독 컨텐츠도 은선진 선생님께서 설명을 약간 러프하고 포괄적으로 한 감이 없지 않아서 3, 5등급 빡통이 못 따라간 측면도 있었어요. 그나마 요즘 독해 강의 중에서 인기 있는 게 이명학 선생님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알고리즘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가 지문 초반에서 키워드를 잡아라인데요. 이 행동 규칙이 통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초반에 키워드 잡기를 빡통 학생들은 스스로 못합니다. 알고리즘에서 그 키워드라는 게 어떤 원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히는지를 미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키워드 잡기가 정작 3, 5등급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제 잡기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키워드를 잡는 과정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버립니다. 키워드라는 게 어떤 원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히는지를 미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이 독해 이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엔 아쉬운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독해 이론, 주제 잡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제가 체계화시켜 놓았어요. 은선진 선생님보다 훨씬 더 변태적이고 미시적이고 3, 5등급 관점에서도 통하게끔 완벽하게 주제 잡기랑 완급 조절 이론을 제가 싹 다 정리해 놓았어요. 전 주제 잡을 때 논리적 양상을 케이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명시적 근거로 제시해서 주제 잡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과적 이해라는 툴로 킬러 지문까지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독해 행동 강연 중 일부를 5가지 영상으로 소개했어요. 제 클래스에 오면 제가 기출에 체화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믿겨진다? 재수하면서 리덴로직 알고리즘 풀크레이트 하던 친구가 재수하는 내내 80점대에 머물다가 제 유튜브 영상 하나 체화하고서 90점 병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 달 만에 점수가 올렸다는 사례가 정말 많았고요. 이 정도면 증명됐죠? 정리하자면 은선진 선생님이 은퇴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명학 선생님의 알고리즘을 추천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독해 이론만큼은 제 유튜브에 올라온 5가지 행동 강연 영상이 최고다. 그리고 클래스 오면 그걸 체화하는 것까지 도와주겠다. 네 번째, 기출 분석. 절대로 마더텅 사지 마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기출 문제지로 유명한 게 마더텅이지만 저는 절대로 극도로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마더텅 해설지에서는 왜 이 지문의 주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단어 정리하는 수고만 덜어줄 뿐입니다. 마더텅 해설 보면 맨날 이렇습니다.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글의 주제가 요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학생들이 주제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주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주제만 띡 제시합니다. 그럼 그 해설지에 제시된 주제를 띡 읽고 나면 실력이 오르나요? 또 본인이 지문의 주제를 이해 못했다고 마더텅 해설에 있는 주제를 읽어버리잖아요? 더 최악입니다. 사후적으로 해설지 주제에 맞춰서 내가 이해 못한 문장을 끼워 맞춰서 읽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스스로 주제를 뽑아내는 걸 체화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럼 성적 절대 안 올라요. 해설지에 사후적 해설 없이 독해 이론과 행동 강령을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같은 사람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피드백까지 해주잖아요? 그럼 시행착오를 완벽히 줄일 수 있고 체화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거는 코호트 클래스를 할 거고요. 관심 있으면 오세요. 2달이면 웬만큼 빡통 아니고서야 체화합니다. 제일 좋은 건 EBSI에서 10개년 평가원 기준을 뽑은 다음에 독해 이론을 대가리 깨져가면서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주제 뽑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 영상 본 친구 중에 제 독해 행동 강령을 5개년 기출에 적용하면서 고생을 꽤나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2, 3주밖에 안 됐지만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린 미친 케이스였습니다. 이걸로 증명된 건 뭐냐면 결국 구문보다 중요한 거는 글 읽는 독해력, 주제 뽑기라는 거죠. 그만큼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독해 이론이 수능 영어의 본질을 다뤘다는 거고 이걸 스스로 적용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마더턴 같은 거 사지 말고 EBSI에서 평가원 기출 10개원치 뽑아서 기출 분석하라. 그리고 기출 분석할 때 제 독해 이론을 스스로 최대한 적용해 보면서 체화해라. 이건 혼자 하는 게 베스트다. 어려우면 코호트 클래스로 와라. 5번째 문풀론. 얘는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재 최고는 리드앤로직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리드앤로직 하나만 하세요. 이명환 선생님이 3평 시절 때 강대에서 뜬 이유도 리드앤로직의 5챕터 때문입니다. 재수 시절 때도 리앤로 하나만큼은 들었고 솔직히 도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실전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문풀 접근의 현실적인 최대치를 제시하는 강의예요. 단 리앤로 수업도 아쉬운 게 주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주제를 학생 스스로 뽑아내는 걸 전제하고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앞에 독해론 잘 배우고 기출 분석에 제대로 체화해서 본인 걸 만들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리드앤로직 들으면 역효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기출 분석 단계를 확실하게 완성해 놓은 다음에 리드앤로직을 시작하세요. 정리하자면 현재는 문풀론은 리드앤로직이 최고인데 수강하기 전에 독해 이론과 기출 분석은 꼭 완성하고 들어가세요. 추가로 저한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도 저만의 문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상당히 특별한 방식이고 되게 효율적이에요. 내용은 다 완성됐지만 저도 이론 체계화가 살짝 더 필요합니다. 제 문풀 커리는 이르면 내년 여름방학, 늦어도 수능 3달 전에는 오픈할 겁니다. 리드앤로직 안 들었다가 제 거 들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정리하자면 단어는 워마 노랭이, 능률 복화 둘 중에 아무거나, 구문은 5등급 이하면 조정식의 괜찮아 문장편부터 하시고 그 이상이면 신텍스나 믿어봐 문장편 둘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독해는 은선진 선생님 은퇴 이후로 추천할 만한 완벽한 강의가 현재는 없다. 어쩔 수 없이 하나 고르라면 알고리즘인데 그 강의도 완벽하지는 않다.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은선진 선생님보다 독해 이론을 더 구체화해서 정리해 놓았고 이걸 체화까지 시켜줄 수 있다. 문풀로는 현재는 무조건 이명학 선생님의 리드앤로직. 저도 있긴 한데 아직은 이론 체계화가 필요하다.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셔도 된다. 사설 주간지는 추천해 줄 만한 컨텐츠가 없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시간에 국수탐 하세요. 3평 시절도 아니고 뭔 사설 주간지입니까? 만약 본인이 지금 영어 고정 1등급 나오고 기출을 3-4번 우려먹어서 지겹다. 그러면 풀어도 됩니다. 워낙 기출을 많이 봐서 암기한 수준이라면 감 유지할 목적으로 모래주머니 효과를 위해서 사설 주간지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그 수준은 아니라면 그냥 기출하세요. 지금 현재 기출은 2010년도 것부터 풀만 하고요. 15년 치면 양 꽤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솔직히 최고입니다. 여러분 언어 과목은 특히 국내 최고 교수님들이 감금된 상태로 몇 달간 고심해서 만든 지문들이에요. 평가원 지문과 사설은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차이 납니다. 정 불안하다면 사설 컨텐츠는 제가 내년 수능 전까지 모두 다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렌디한 컨텐츠가 있다면 정리해서 풀면 좋은 것들, 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니도 바이럴 아니야? 아니요, 저는 바이럴 돌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는 대학생입니다. 비즈니스 메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은 수험생이었고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노베로 돌아간다면 어떤 컨텐츠를 선택할지를 적나라하게 담았습니다. 아니 근데 너 네 컨텐츠 홍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달 만에 영상 5개로 1등급 10명 만든 건 좀 귀하지 않나요? 커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싶다면 빡센 오픈 채팅방으로 와서 편하게 질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